수행품 18장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일신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그것은 곧 일 있을 때에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 원인이 있나니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나니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하나니라. 이건 이제 수행품 18장의 이 말씀은 그 일심 공부에 대한 이제 한 편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느 쪽이냐면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외정정에 대한 설명이죠. 외정정. 아까 외정정은 기질수양, 외정정, 기질수양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공부죠. 인과공부. 그리고 뜻을 세워서 성품을 지키는 공부죠. 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대종사께서 이제 수양품 18장 공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일심이 잘 안 돼. 일심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일심이 잘 안 돼. 자꾸 깨져버려. 번뇌망상이 흘러가 버리고 잡념이 일어나고 괴롭고 막 이렇게 흘러가.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잘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아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우리가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때론 번거하고 때론 편안한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곧 일 있을 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인과적 본문이죠. 그러니까 그 인과적인 결과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는 번거하고 한 것이 발생하니 인과적으로 바르게 취사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번거하고 편안하게 번거하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러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인과 과정을 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질 수양에 관련된 이야기고 외정정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으나, 그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들어. 결코 쉽지 않아. 근데 그걸 감내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평안함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편안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힘든 거, 좀 어려운 거, 그거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락에 대한 법문의 그 내용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가 될 낙인가? 낙이 될 고인가?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낙이 될 고라면 피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안 해야 되고 어 고가 될 아니 낙이 될 고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 될 낙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떡 눈앞에 당장 하고 싶은 거, 이제 이거에 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뒷날에 번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적실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중생들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자기 인생 괴롭다고 말해요. 그때 감내를 못하고서. 그래서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지만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된다. 그리고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재미있고 쉬운 것 같지만 행할수록 심신이 복잡하고 괴로워서 앞길이 막히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순리하고 영리 얘기하는데 순리라고 하는 건 이치에 부합된다고 하니까 이치에 부합되는 일은 마치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치에 부합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의하고 불의 얘기하니까 정의는 저기 뭐야 불의는 수월하고 정의는 진짜 어렵죠. 정의행은 어려워요. 정의행 그다음에 보은행 어렵죠. 보은행 어려워요. 우리가 배은하는 거 쉬워도 불의도 쉽고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땅에서 잡초는 무성하고 곡식은 심으면은 잡초한테 그냥 덮여버리고 잡초는 뽑으려고 안 해도 지가 잘 사는데 이 곡식은 키우려고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애써도 잘 안 되고 잡초는 그냥 막 자라고. 그러니까 항상 정당하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잘함으로써 뭐냐면 수행이 깊어지고 또 그러한 일이 반복돼서 마음에 힘이 쌓이면 다시 또 그러한 일이 수월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선업과 그다음에 마음의 그 일심의 경지 또 편안한 마음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냥 수월하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것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행위를 먼저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저 행위가 부당한 행을 갖다가 하지 않고 정당한 행을 그 행위를 해야만 마음의 일심의 경지가 잘 찾아지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일심의 경지를 잘 드러내면 부당한 행을 수월하게 멈출 수가 있고 정당한 행을 수월하게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동사께서는 이제 행을 제대로 그침으로 인해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자. 이제 이런 뜻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온전하게 평소에 잘해야 행도 원만하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대종사님 법문 속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추가로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고가 될 낙인지 낙이 될 건지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 데 있어서 일심 공부는 반드시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바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좀 윤영하면서 수행품 18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제 좀 거대한 문제 또는 가치관이 거대한 문제 또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감수불구하겠지만 오히려 어려운 것은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좀 덜 먹어야지. 근데 더 먹게 되고 말을 조금 해야지 더 하게 되고 이 말을 안 해야 되는지 꼭 그 말 하게 되고 저 이제 넷플릭스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보게 되고 게임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게 되고 청소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개인적인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번뇌를 많이 주는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참 번뇌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는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또 큰 피해를 입힐 일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번뇌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뭐 신기독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의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내면을 챙기고 하는 일도 물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조금 부족한 거 가지고 너무 자기를 탓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또 다른 번뇌를 만드는 거거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자책을 하면서 번뇌를 또 쌓아요. 그러니까는 제2, 제3의 번뇌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 또 그것도 공부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단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혼자 골방에 들어가 박혀가지고 살면서 그냥 혼자 오만 잡념을 끓이면서 됐네, 안 됐네, 나는 부족하네, 잘하네. 그 사소한 일 가지고 자꾸 그러면서 공부를 한답시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조금 때로는 관대하게, 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관대하다는 것은 뭐 다 그걸 용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냥 그런 일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거기 가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는 데까지 흘러가지 말자는 얘기지. 음. 그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좀 오히려 수행에 방해된다. 그리고 유문형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문념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멸심만 챙겨가지고, 무슨 복합 유문념을 챙겼네, 어쩌네 하면서 그 유문형, 하자 말자를 잘 챙겨가지고, 그 하는 거 잘해가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거나, 시비에 밝아지거나, 정말로 훌륭한 수도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생멸심적인 공부보다는 불생불멸을 확실히 자각하면서, 되었을 때도 내려놓는, 또는 그 일이 안 되었을 때도 그것도 내려놓는, 이제 항상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마음으로 유념해도 공부, 무념해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념했으면 막 좋아하고 무념했으면 막 좌절하고 그래갖고 좌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런 공부하지 말고 유념해도 공부하고 있고 무념해도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과 실패가 다 공부로 환원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성공만 공부고 실패는 공부 아닌 그런 공부는 안 해야지. 그런 공부는 공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구속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 불법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붙잡혀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몰라가지고 헤매던 것을 환히 밝혀주는 거고, 뭔가 집착해 있는 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공부인데, 공부해가지고 개념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막 자기가 부족해지고, 이런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사람들이 공부 끝날 때쯤 되면은 자존감이 없어.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걸 또 잘못해서 그래. 아, 이제 겸손해졌나 보구나. 그러니까 매번 공부할 때마다 해방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매번 공부할 때마다 짓눌리고 힘겹고 무겁고 그러면 그건 공부한 보람이 없어.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매력 없는 공부를 해가지고 중생제도가 될까? 그 중생제도를 하려면 중생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환희심 넘치게 해줘야 되는데 공부할 때마다 좌절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공부를 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책임감만 안겨주고 막, 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해kom 막 이렇게 있고. 그거 못하고는 막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가 뭐라고 안 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수도인의 삶이라 그러면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이 삶에. 근데 공부는, 그 공부는 확실히 잘못된 공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공부하는 그 순간에 하나씩 또 벗어나. 아, 몰랐던 걸 알므로써 또 벗어나. 집착해 있던 걸 또 하나 벗어나. 내가 집착해 있던 걸 벗어나는 그 기쁨을 알아. 이게 공부지.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깨지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나. 이러면 이제 공부길 못 잡은 거야. 그럼 그건 진짜 안타까워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는 공부 앞에서 항상 말랑말랑한 존재로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많이 깨지고 많이 부서지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두드려 깨면서 앞으로 나갑시다.